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대구 경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 발전 차원에서 약속한 광주-대구 고속도로 무료화 공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언제쯤 실현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면서 노사 생태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라는 지방노동위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큰 과일을 거리는 경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사과처럼 작은 수박이 경북 지역에서도 수확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유가족의 아픔을 안아주고 5월의 피와 혼을 담은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될 때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는 분들 많으셨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아픔을 함께하고 통합의 의미를 되새겼는데요. 새 정부 공약에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가 포함돼 영남과 호남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도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하고 9년 만에 재창된 임을 위한 행진곡. 1만 명이 넘는 역대 최대 인원이 참석한 이번 기념식은 5.18 정신의 계승과 진상규명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어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대구에서도 40여 명의 시장단이 참석해 아픔을 함께하고 통합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 공약에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가 포함돼 달빛 동맹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광주, 남원, 함양, 대구를 잇는 191km 구간의 단선철도로 4조 9천억 원의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거대한 남부 경제권의 형성과 동서 화합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 조기 추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국민 통합 그리고 나아가서는 남북권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바라보면은 이 철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얼만큼 설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철도가 건설되면 대구와 광주는 1시간 이내 생활권에 포함됩니다. 다음 달 광주에서 달빛 내륙철도 건설 추진 협의회가 출범하고 관련 입법 활동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통합이라는 새 정부의 구호 아래 영호남의 거리도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가운데 영호남의 통합과 균형 발전을 위한 광주-대구 고속도로 요금 무료화가 있습니다. 이 공약이 언제 어떻게 실현될지 기대감이 큰데요.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광주-대구 고속도로를 시범적으로 무료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방 분권 강화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나온 공약입니다. 2015년 말 개통한 광주-대구 고속도로는 영호남 사이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 모두를 좁혔습니다. 요금은 승용차 기준 13,000원 수준이지만 무료화되면 동서 화합의 또 다른 기틀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이 교류가 없어가지고 길이 조그맣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그맣고 사고도 많고 그런데 지금 이제 사고도 없고 무료화하면은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좋죠. 개통 초기 예상된 물류 비용 절감액은 연간 760억 원. 무료화되면 경제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통 1년 만에 차량 통행량이 개통 전보다 30% 늘어 광주 대구 고속도로는 영호남 화합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광주 대구 노선만 무료화할 경우 다른 노선 이용자들이 형평성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무료화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어차피 도로를 보수하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 측은 대통령 공약을 검토 중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공약 실행 여부와 시기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와 강주시 30명으로 구성된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는 오늘 광주에서 5차 회의를 갖고 확장 개통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명칭 변경이 무산된 광주-대구 고속도로를 달빛고속도로로 변경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주요 지역 공약에 포함된 달빛 내륙철도의 조기 건설을 위해 주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차별 시정 판결났다. 즉각 이행하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사원의 하계 휴가비와 상여금, 성과급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한국 OSG에 차별 시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별 금액의 1.3배 배상 판정을 내림에 따라 이 회사 비정규직 노동자 63명은 최근 1년여간 못 받은 상여금 등 약 6억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정규직만큼 돈 받아돌라 이런 게 아닙니다. 고용이 안정되고 그래서 멋진 정년퇴직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떨리지만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한 배상 결정은 대구에서 처음,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차별적 처우했는 것이 상당히 고의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징벌적으로 1.3배 배상하라는 판결이라서 더더욱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더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가 전무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선언적인 수사에 그칠 우려가 큽니다. 차별 시정 결정의 법적 구속력이 약한 데다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노동조합이라는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일반화되어지는 과정이 가장 빠른 기대 생각하고 민주노총은 지역에 있는 미적인 노동자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홍보 또 가입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면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지역 노동계도 이 문제를 본격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 중 한 곳인 송도가 개발 기대감으로 꿈틀대고 있습니다. 해상공원과 테마거리가 잇따라 조성되고 영일대 해수욕장 연결 교량도 2022년이면 완공될 예정이어서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송도가 변모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분수쇼가 열리는 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불역식 해상공원입니다. 100억 원이 투입된 이 공원이 착공 4년 만인 다음 달 완공되면 개그 공연과 버스킹 공연 등이 본격적으로 무대에 올려집니다. 로봇 챔피언십 대회라든지 뮤지컬 공연하고 다양한 공연 등을 연출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과 연결하는 교량도 시공업체를 정하지 못하다 재공고를 통해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으로 시공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길이 835m 4차로의 이 교량은 662억 원이 투입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2년 완공됩니다. 아치형의 교량을 설치하여 그 위에 220평면 규모의 전망대를 설치하면 포항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만들어진 송림 테마공원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송도가 좀 많이 낙후된 이미지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너무 해양 공원도 생기고 점점 더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로 개발 기대감으로 주변 땅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 맞은편 도유지 7천여 제곱미터는 올해 223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3.3제곱미터당 1,042만 원으로 예정가보다 28%나 높은 금액입니다. 송도 해수욕장 도로변 땅값도 1년 사이 30% 남짓 올라 3.3제곱미터당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송도 해수욕장 백사장에 모래를 채워넣는 복구 공사가 본격화되면 송도 개발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너무 오른 땅값이 개발에 걸림돌이 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 최초의 호텔 서비스가 제공되는 레지던스인 대구 메리어트 호텔 앤 레지던스가 대구시 동구 신천동 옛 제이스 호텔 자리에서 지역 기관 단체장과 공사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대구 메리어트 호텔 앤 레지던스는 연면적 519만여 제곱미터 땅에 지하 5층, 지상 23층에 호텔 174실, 레지던스 100만 8실 등 객실 322개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20년 4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대구 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는 시립희망원이 지난 12일까지 원장 신부와 팀장급 이상 간부 23명이 낸 사표를 처리하기로 합의해놓고 내부 책임자들의 반발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천주교 대구교구를 규탄했습니다. 또 천주교 대구교구가 대구시에 갑작스럽게 위탁을 해지하고 철수하겠다고 한 행태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여름철 대표적인 과일 수박은 가족이 적다면 한꺼번에 다 먹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가족이 적든 혼자이든 부담스럽지 않은 사과처럼 작은 수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경북 지역 수박 주산지 고령군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 안. 앙증맞은 크기로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건 다름 아닌 수박입니다. 보통 수박의 4분의 1 정도로 사과만 하다고 해 애플 수박으로 불립니다. 수박이 땅 위가 아닌 이렇게 공중에서 재배되면서 병충해 피해도 적고 흠집도 덜 나고 모양도 일정하게 자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보통 수박보다 당도가 높고 껍질이 얇아 사과처럼 깎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고령에서는 24개 농가 7헥타르에서 이달부터 처음 수확되기 시작했는데 한 모종당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어 수익성도 밝습니다. 손은 좀 많이 가도 엽순만 제거하면 되니까 1그룹 따고 다음 2그룹 따고 3그룹 따고 연속으로 따고 나면 착화가 되니까. 또 애플 수박 당도 선별기가 고령에만 있어 논산 등 다른 지역에서 수확된 애플 수박도 모두 고령을 거쳐 유통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와의 사전 공급 계약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수출을 통해 관내 농가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통당 6,000원에서 8,000원 정도에 판매되는데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크기를 줄인 특화 수박 매출은 지난 2015년 여름 9%대에서 지난해 13%로 늘었고 올해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1, 2인 가구가 늘고 있는 요즘 편하게 구입하고 남김없이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친환경 농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국내 친환경 농업은 저농약 인증제 폐지 이후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성군이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센터를 전국 유일하게 건립하고 육성에 나섰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으로 구분되는 친환경 농업 제도 가운데 저농약 인증은 지난 2010년 신규 인증을 받지 않다가 작년 완전 폐지됐습니다. 이 때문에 과수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사 포기 농가가 늘어 지난 2012년 12만여 헥타르에 달했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이 2015년 7만여 헥타르로 크게 줄었고 농가 수 역시 2012년 10만여 호에서 2015년 6만여 호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경북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면적은 5,280헥타, 전체 경지의 1.87%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의성군이 친환경 농업을 활로로 보고 전국 최초로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센터를 건립해 본격 육성에 나섰습니다. 이곳에 퇴비 등의 농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농민이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센터는 또 의성군에 적합한 친환경 작물과 기술을 보급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산지에서 생산자 조직을 육성해서 이것을 통해서 유통 비용을 절감하면서 소비자들한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육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133헥타에 불과한 의성 지역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을 5년 뒤엔 500헥타르, 10년 뒤엔 1200헥타르까지 10배로 늘리겠다는 게 의성군의 보관입니다. 네, 개방화에 대비해서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는 것은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야말로 이러한 소비자에 부응하는 그런. 소비자의 74%가 비싼 가격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을 꺼린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 만큼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을 늘리는 제도적 보완과 소비자 인식을 바꾸는 홍보도 중요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대구시가 대구 대공원을 대구 도시공사 주도로 공영 개발 방식으로 조성하겠다고 하자 수성구와 달성군 의회가 잇따라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수성구는 민간 투자 제안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졌고 일부 계획은 민간 제안의 내용과 비슷하다며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의회는 대구교도소와 달성공원 동물원이 합의면으로 이전할 것이라 기대했던 24만 달성군민의 기대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낮 수성구의 한 빌라에서 36살 여성 A씨가 엎드린 채 숨져 있는 것을 건물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10년 전쯤 가족과 연락을 끊었고 이웃과 소통도 거의 없었다는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했는데 숨진 지 2개월가량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